자, 그럼 미국 시장 우리가 한번 또 보고 가죠. 네. 아, 미국 잘 나갔는데. 그러니까 스타트 좋았잖아요. 보셨어요? 네. 초반. 스타트 좋았는데 좀 차고 올라니까 마이너스라고요. 아우, 꿈인 줄 알았어. 애플 악재가 나왔습니다. 음. 다우존스 마이너스 0.9% 하락, S&P 0.84% 하락, 나스닥은 마이너스 0.81% 이제 하락을 했네요. 애플과 구글이 조금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. 이따가 이제 이유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. 네. 자,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%포인트 금리 인상은 과도하다. 0.75포인트가 인상 대세다. 사실 0.75가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은데. 아우, 이거 0.75도 높아요. 높아요. 이제 옛날 이런 말 있었습니다.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안 나오니까 무조건 이제 금리 인상 0.25%다.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. 근데 이제는 0.75가 대세가 됐어요. 그러니까. 한 번도 이 뭐 몇백 년 경제사에서 보기 힘든 0.75%. 우리 시청자분들도 근데 이렇게 네. 경제방송 항상 챙겨보시고 하면은 네. 피곤하시겠어. 왜냐하면 결과는 결론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1%포인트다, 0.75다, 또 1이다, 뭐 1의 가능성이 올라갔다, 내려갔다, 0.75 또 대세다. 결국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우리가 흐름은 봐야 되지만. 그렇죠. 그냥 공부만 하면서 네. 결과는 다 지켜봐야 되죠. 다 지켜봐야 돼. 결국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. 뭐 그렇게 경험 쌓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0.75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은데.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뭐 근데 0.75는 좀 하여튼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쉬운 수치가 아닙니다. 그렇죠. 그걸만 원래는.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미국 7월 주택 시장 지수가 코로나19 초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. 지금 뭐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택 시장이 조금 많이 둔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 기조도 있고요. 좀 이 부분도 좀 잘 보아야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국제 유가 다시 WTI 기준으로 $100를 돌파를 결국 했네요. 바이든 증산에 대해서 일단 뭐 그 중동 성과가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지금 없으면서 네. $100를 돌파를 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좀 더 깊은 얘기가 있더라고요. 무슨 얘기? 네,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네. 좀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. 하여튼 중동에 대한 성과는 일단은 뭐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. 그래요? 왜냐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알 건데. 아브라함 협정. 예.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. 트럼프 때 관계가 망쳐놓은 것을 사우디와의 관계 망쳐놓은 것을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 이제 중동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의를 했다.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 좀 노력을 했다 이런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권에 대해서 자기도 주장을 할 건 했고 그리고 MSB 빈살만이라고 하죠. 빈살만은 빈살만. 그거는 또 아니다. 내가 한 게 아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넘어갔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 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조금 복원시켜 놓는. 왜냐면 이제 그 원유를 좀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중동이 좀 공급해서 이스라엘이 유럽 쪽으로 공급하는 뭐 이런 노선들이만 잘 되면 굳이 뭐 이렇게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급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일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좀 더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애플 넘어져. 즉 이게 오늘 하락의 이유죠. 미국 간판 기업 애플도 고용 축소 대열에 합류했다. 그러니까 고용을 좀 축소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죠. 애플마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. 긴축재정. 네,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가스프롬 러시아 에너지 회사죠. 일부 유럽 고객의 불가항력 선언 6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. 즉 이제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때문에 가스 가격하고 유가가 좀 오른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었죠. 네. 일단 골드만삭스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
근데 또 은행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골드만삭스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익이 32%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자 수익은 좀 늘어났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순이익은 32% 감소했다. 네. 아마 이제 충당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은행도 경기가 좀 어려우면은 이익이 잘 나도 충당금을 미리 빼놔서 이게 현금을 쌓아놓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손실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이제 충당금을 이제 환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. 자,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자, 미국 G 분사기업 새 이름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. 이게 공개가 된 건가요? 아직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은데. 요 이름 나온 것 나왔습니까? 같아요. 뭐예요? 뭐라고 나왔어요? G 헬스케어, G 베르노바, G 에어로스페이스. 그렇게 좀 이제 분사된 기업들이 나왔나요? 명칭이 이렇게 나왔어요. 129년 만에 첫 분사라고 합니다. 좀 굉장히 상징적이네요. G가 분사를 해서 완전 다른 이름으로 다 갈라서 이제 그런 모습이고. 여기 우리 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? 뭐 그냥 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거죠. 어느 그 정도? 이제 그렇게 되겠죠. 뭐 분사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고유의 가치에 맞게 주가가 좀 재평가될 수도 있겠죠. 왜냐면 G라고 해서 G가 이거 완전 묶여 있으면 뭐라 해야 될까, 조금 너무 다 사업이 통합돼 있으면 뭔가 좀 본업에 대한 평가를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지주회사께 우리나라처럼. 근데 이제 이렇게 분사하게 되면은 본연에 맞는 이제 가치에 맞게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. 네. 자, 중국 유럽 정상들 11월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만난다고 합니다. 유럽 정상이 이제 시진핑과 만나네요. 이것도 어떤 뉴스가 또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. 이 부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진핑이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불렀을 텐데.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라든지,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미국에 또 많이 의존하고, 유럽은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약간 줄다리기, 약간 중국도 좀 버리기 그렇고, 간제비. 약간 미국도 버리기 그렇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 쪽하고도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,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집니다. 미국에서 조금 압박은 안 가할까요? 뭐 여기 갈 거야? 뭐 이러면서. 뭐 가하게 되겠죠. 아무래도. 뭐 그렇겠죠. 근데 뭐 외교라는 것이 뭐 한쪽에만 쏠릴 수 있는 그렇죠. 없는 거지 않겠어요?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려워요. 왜 진짜 외교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. 정치하는 것도. 머리가 뭐골 터집니다. 예.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것도 지금 뭐 칩 동맹이라고 해서 예. 그것도 굉장히 좀 한국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. 안 하기도 뭐하고. 네, 맞습니다. 예.